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congratulate, celebrate 모두 다 축하하다지. 근데 congratulate하고 celebrate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간단해. congratulate 뒤에는 사람이 나오고 celebrate는 기념일, 기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을 축하하다 congratulate, 기념을 축하하다 celebrate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restaurant was overbooked, so we had to look for another place to celebrate our anniversary. The restaurant was overbooked. 그 레스토랑은 예약이 다 찼습니다. So 그래서 we had to look for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Another place 또 다른 장소를 to celebrate our anniversary 우리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자, 다음에 작품 by 작가 화가 The man asked I'd read 자, 이때 of를 말이죠. 오타가 났습니다. if로 고쳐주세요. if인데 of가 되었네. The man asked if I'd read any poems from Robert Browning. 그 남자는 asked 물었습니다. if 무엇인지 아닌지 I'd read any poems 내가 시를 읽었는지 from Robert Browning. Robert Browning 시를 읽었는지 물었다. 자, 그 시의 출처가 뭐니? 그 시의 출처가 Robert Browning이지. 그래서 출처를 표시하는 from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any poems는 작품이죠. 뒤에 작가나 화가 나왔지. from 쓸 수 없고 by를 쓰겠습니다. from을 by로 고쳐주세요. 이건 암기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from을 by로 고친다. 작품 by 작가나 화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자, by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by는 수단 또는 방법을 표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earthquake, fire, flood, volcano, wind 등의 자연현상이 도구, 다시 말해서 원인인 경우와 행위가 와서 방법을 나타낸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자. earthquake, fire, flood, volcano, wind 등의 자연현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말이지 행위가 오는 경우 전치사 by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Ralph is in the intensive care ward of the city hospital after being struck by lightning on a camping trip. 저걸 보시면 Ralph는 is in the intensive care ward of the city hospital. 자, Ralph라는 사람은 자, 도시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After being struck 맞고 나서 by lightning 번개에 의해서 맞고 나서 on a camping trip 캠핑 트립에서 어떻습니까? 번개가 원인이 된 거지. 번개가 도구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연현상이 도구가 된 거지. 이처럼 자연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되다 할 때는 전사를 쓴다고 by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통 도구를 표시할 때는 전사 뭐 쓰니? with 쓰지 with. 아, 그래 안 그래? 나는 연필로 쓴다. 보통 도구를 표시할 땐 전치사 with를 쓰는데 그 도구가 earthquake, fire, flood, volcano, wind라면 with를 쓸 수 없고 by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The village was destroyed by fire. 그 마을은 fire에 의해서 destroyed 되었다. 역시 fire도 마찬가지죠. 아까 나왔었잖아. 그렇지? earthquake, fire, flood, volcano, wind. 자, 그리고 밑에 예문 보기 전에 잠깐 볼게. The meeting approved the motion by a show of hands. 그 의회는 approved the motion, 그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by a show of hands, 거수로 동의했다. by a show of hands, 밑줄 잡고 보자. 이거 잘 나거든요. 거수로 할 때 우리가 by a show of hands라고 얘기하거든. by a show of hands, 거수로. 읽어보자. by a show of hands. 한번 더. by a show of hands. 오케이. 그런데 이제 A와 B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How did you get your car out of the ditch? By pushing it. How 어떻게 did you get your car? 너희 자동차를 out of the ditch. 또랑에서 건졌니? By pushing it. 밀어서 건졌어. 라는 말이죠. 전사 by를 쓰고 있지. 자, 밑에
여러분들 적습니다. 방법을 나타낼 때 도구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전치사 with는 동명사가 올 수 없지만 뒤에 동명사가 올 수 없지만 by 다음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게. 방법을 나타낼 때 도구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전치사 with는 뒤에 동명사가 올 수 없지만 by 다음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 있다. 주로 how로 시작하는 질문의 응답에 쓰인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전체를 다시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나타낼 때 도구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전치사 with는 뒤에 동명사가 올 수 없지만 by 다음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다. 주로 how로 시작하는 질문의 응답에 쓰인다. A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How did you get your car out of the ditch? By pushing it.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짚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지, 봐봐. 이것도 일반적인 것이 있고, 구체적 예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이야, 도구를 표시할 땐 with를 써야 돼. with plus 도구. 이게 맞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도구를 표시할 땐 with 쓰거든. 근데, by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자,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 뒤에 내용이 뭐니? 자연재해일 때. 는 보통 by를 써서 표시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동명사 나왔을 때. 이해되셨습니까? 뭐뭐 함으로써, 책을 읽음으로써, 그치? 공부를 함으로써 해서 도구 표시가 동명사 할 때는 with를 쓸 수 없고 by를 쓴다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딱 보니까 도구를 표시해 그 뭘 쓰니 with나 by를 쓸 수 있는데 그 도구가 동명사라면 with를 쓸 수 없습니다. by를 써서 표시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with는 전사 아니야?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 다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하지만 with 다음에 이처럼 동명사를 써서 표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시험 문제에 참 잘 나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의 오늘 지금 수업을 듣고 나서 말이죠. 이걸 곧바로 다 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봐서 안 되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해 봐야 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필히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보지 않은 전사는 뭘까요? 전치사 2로는 말이지. 지금 본 게 다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사 중에서 예를 들자면 around 의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for 의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of의 의미, 각각의 의미가 있거든. 이런 것들 말이지 문법적인 것보다는 독해 속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 속에서 전사가 빠졌을 뿐이지 문법적인 것은 우리가 본 것 이론이라면 충분한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오늘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전사 파트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필히 아주 딸딸딸 암기를 해야 돼. 또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반복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좀 아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수업을 들어보면 또 새롭게 그랬었구나라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게 있거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분 쉬게 되는데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알겠지?
자, 이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하겠습니다. 전치사 문제. 뭐 금방 답을 알 수 있게 되겠지. 전치사가 나온 게 몇 개 없으니까.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re was almost a nuclear disaster in last year. 먼저 1번부터 보시면 there was. 항상 there가 맨 앞에 있을 땐 동사조로 도치가 될 수 있겠죠. was 동사 있고 almost a nuclear disaster 주어 있지. 순서 맞죠? there 동사조로서 도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도치 문제는 수의 일치 문제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A nuclear disaster 3층 단수라서 was 나왔죠. 1번은 통과. B번에 almost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원칙적으로 뒤에 명사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뭐뭐 할 뻔하다 라는 의미를 쓸 때는 부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almost의 뜻이 거의 뭐뭐 할 뻔하다 라고 할 땐 그 뒤에 명사 나올 수 있겠다. 그러므로 B번은 맞습니다. 거의 핵 재난이 있을 뻔했다. 해석상 그렇잖아, 그렇지? 거의 뭐뭐 할 뻔하다. 자, B번 통과. C번에 a nuclear disaster, 재난은 셀 수 있는 명사거든. 그래서 앞에 관사, 형사, 명사가 되었다. 항상 명사 위치가 있으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셀 수 있으므로 어가 붙었습니다. C번 통과. D번에 in last year. 자, 원래는 작년에 in last year가 맞는데 시간 표시 명사 앞에 last가 있으면 이 자체가 부사로 바뀌죠. 부사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습니다. in을 빼야지 맞는 말이 되겠다. 1번의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2번으로 가보자. In nowadays, air travelers do not have to worry as much about getting air sick as they did 20 years ago. 먼저 2번 보시면 in nowadays. nowadays 품사가 요즘 이란 뜻의 부사지.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만 나올 수 있고 부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A번이 되겠다. 물론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부사가 나오는 형태를 봤죠. 그때는 보통 대단히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서 from abroad, from afar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었지. A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B번에 have to, do not have to 전혀 문제 없습니다. do not은 조동사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있죠. B번 통과. C번에 as much about getting your sick as 무슨 구문이죠? as much as 원급 비교지. 근데 as much as 원급 비교라서 as 있어서 뒤에 as 나온 건 좋은데 much가 떴지. 일단 much가 떴다는 것은 뒤에 뭐죠?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겠다. 뒤에 보시면은 getting air sick. 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uch가 맞는 말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일단 as much가 있으면 뒤에 원급 비교 as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as much than 안 되니까 C번 통과. D번에 did. 이때 did는 뭘까요? 당연히 대동사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did는 뭘 받을까? have to를 받을까? worry 받을까? 뭘 받을까요? 아니면 getting을 받을까? 뭘 받을까? 해석해보자. 요즘에 비행기 여행자들은 20년 전에 걱정했던 것만큼 비행기 멀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맥상 did가 받는 것은 wor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동사에 찍었을 때는 대동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릇은 지금 worry를 받고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While his racing days, racehorse John Henry earned a record $6.5 million. $2.3 million more than his closest competitor.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While 접속사죠. 그 뒤는 주어 동사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his racing days 명사밖에 없죠. 접속사 아니라 전치사로 고쳐야겠습니다. 뭐만은 동안이라고 할 땐 전치사 뭘 쓸 수 있습니까? for, during 쓸 수 있죠. 하지만 보통 for는 뒤에 숫자 나오지. his racing days 숫자가 아니므로 during으로 고쳐야지 맞겠습니다. 답은 A번이다. 자, B번에 racehorse John Henry에서 racehorse하고 John Henry는 어떻습니까?
동격이 되겠습니다. Racehorse John Henry라는 것은 동격이다. 보통 동격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명사, 명사, 명사 or 명사, 그냥 명사, 명사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명사, 명사로 표시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동격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첫 번째는 명사, 명사. 두 번째는 명사 or, 동시접속사 or 명사. 세 번째는 명사, 그냥 명사. 콤마나 or 없이도 동격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번 통과. 자, 7번에 earned, 동사를 찍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제 일치를 봐야 되는데 문제 맨 앞에 during his racing days 이 말을 통해서 과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earn은 무엇을 벌다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을 취할 수 있겠죠. A record $6.5 million 목적이 있으므로 통과. 자, 이번에 more than 이라는 것은 뭐처럼 문제 없죠. 뭐뭐 이상 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2번에 closest competitor.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closest 어떻습니까? 최상급이지. 일반적으로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야겠습니다. 더 빠졌죠. 하지만 맞는 말이지. 왜냐하면 최상급이라더라도 그 앞에 이미 his와 같은 한정사가 붙었다면 그 앞엔 정관사 더를 쓸 수가 없다. his가 수익격으로 한정사지 더도 정관사 한정사지 한정사와 한정사는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상급이라더라도 그 앞에 수익격과 같은 한정사가 이미 있을 때는 정관사 더를 쓰지 않는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During his racing days, 경마를 하는 동안에 Racehorse John Henry, 경주마 존 헨리는 earned, 벌었습니다. A record, 기록적인, the record는 형용사로서 기록적인, a record, 기록적인 $6.5 million, 650만 달러를 벌었는데 그것은 $2.3 million more than his closest competitor. 그것은 가장 근접한 경쟁자보다도 230만 달러가 많은 획수이다. 이 뜻이겠죠? 뭐뭐 이상이다, more than.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Actually, someone sitting here. Should be back blank minute. Excuse me, 실례합니다. Is this seat taken? 자리 있습니까? Actually, someone's sitting here. 누군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Should be back blank minute. 답은 뭘까요? 그녀는 1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돌아올 것이다. 해석상 경과를 표시하고 있죠. 전치사 in을 쓸 수 있겠습니다. 답은 C번이다. 보통 in은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면서 보통 미래 시제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C번이다. 여러분들 C번 앱cep색 쓰셔야겠습니다. 시간의 경과 그리고 미래 시제. 하지만 시간의 경과는 틀림없지만 꼭 미래 시제와 쓰이는 것은 아니다. 보통 미래 시제와 쓸 뿐이죠.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이 뭐라고? 시간의 경과를 표시할 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워낙 많습니다. 꼭 암기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녀는 1분 이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1분이라는 시간의 경과한 후에 돌아올 것이다.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Is everybody on schedule? No. 다시. Is everything on schedule? No, I'm far blank schedule.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behind schedule. 무슨 말이죠? 예정보다 늦게. 해석하면은 is everything on schedule? 모든 것이 예정대로입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I'm far behind schedule. 예정보다 늦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앞에가 no, 부정의무로 예정보다 늦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겠지? 답은 그래서 C번이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be on schedule. 예정대로의. behind schedule. 예정보다 늦게. ahead of schedule. 예정보다 빨리 이란 말이죠. on schedule. 예정대로. behind schedule. 예정보다 늦게. ahead schedule 아니라 ahead of schedule이지. ahead of schedule. 예정보다 빠르게. 그리고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읽어보자. on schedule. behind schedule. ahead of schedule. 오케이.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번을 보니까 말이죠. 보기 중에서는 by 하고 until 두 가지를 구별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죠.
자, 언제 by를 쓰고 언제 until 쓸까요? 해석상 동작의 완료는 by 쓰지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은 until 씁니다. 동작의 완료는 by,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 계속은 until 쓴다. 그런데 항상 어때? 단수가 있기 마련이지? 만약 동사가 동작 동사라면 by와 쓰이고 상태 동사라면 보통 until과 쓰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보자. Can you repair my watch blank Tuesday? 당신은 화요일까지 내 시계를 고칠 수 있습니까? 화요일까지는 시계 고치는 것을 완료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전치사 by가 필요하다. 앞에 repair 동작 동사입니다. 두 번째만 보시면 No, I'll need to keep it blank Saturday. 아닙니다. 나는 토요일까지는 것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 상태 지속이 되겠습니다. 답은 until 되겠습니다. 앞에 keep란 동사가 바로 상태 동사지.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자. 동작의 완료는 by,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은 until 쓰는데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동사가 동작 동사면 by, 상태 동사면 until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C번이 되겠다.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 estate is usually open to the public. blank. The estate. 그 건물은 is usually 보통 open to the public.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진다. A번 in Saturday afternoon. B번 in Saturday afternoons. C번 of Saturday afternoon. D번 on Saturday afternoons. 자, 어떻습니까? 원래는 뭐니? afternoon 이렇게 써야지. in the afternoon이죠. in the afternoon. 그래서 답을 우리가 A번과 B번으로 쓰기 쉬운데 이건 뭐야? 토요일 오후지. 어떻습니까? 특정한 날의 오후지. 무조건 특정한 날이 붙으면 전치사는 뭐밖에 쓸 수 없어? on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원래는 in the afternoon이지만 특정한 날을 표시할 땐 무조건 on을 동반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답은 그래서 D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on Saturday afternoons S가 붙었지. S가 붙은 것이 또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해석상 어떻습니까? 그 estate, 그 건물은 말이죠. 일반 대중에게 보통 공개가 되지. 언제 공개됩니까? 토요일 오후마다 공개되는 것이지. 앞에 usually 있잖아요. usually. 토요일 오후마다 공개되는 것이죠. 그때는 뒤에 S를 붙여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할 땐 뭐니? Sunday야, Sundays야. 일요일마다 하는 것이지 Sundays S가 붙어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날에 요일을 표시할 때 반복된다면 반드시 S가 붙어야겠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8번 보시겠습니다. Mr. Song was born blank 서울 blank April 8, 1985 10:30 in the morning. 빈칸이 2개밖에 없는데 보기는 3개네. 나의 실수니까 용서해 주세요. 먼저 서울에서 태어났죠. 서울은 큰 장소지. 뭘 쓰겠습니까? in 써야겠습니다. 두 번째 April 8. 그것은 어떻습니까? 날짜지. 전치사 on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시 30분 앞에가 빈칸이 있는데 빈칸이 빠졌습니다. 10시 30분은 시각이지. 시간 전치사 S를 써야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C번이 되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서울에서 장소 표시죠. 보통 도시 크기 이상에서는 전치사 in을 쓰게 되어 있거든. 두 번째 날짜는 on 쓰지. 시각은 S를 써야겠습니다.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별표 1000개짜리로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선 9번과 10번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9번 위에다가 이렇게 쓰자. 전치사 in은 시간의 경과, in은 시간의 경과, for는 일정한 기간. in은 시간의 경과, for는 일정한 기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겠다. 자, 먼저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grammatically correct?
자, 문법적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Fred left in 2 minutes.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Fred는 2분이 경과한 후에 웃었다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Fred는 2분 동안 웃었다가 되겠습니다. 이를 for로 고쳐야겠다. 왜냐하면 해석상 시간의 경과한이라머니 일정한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 보시면 Fred ran in 2 hours. Fred는 2시간 동안 달렸다지. 그러므로 이를 뭐로 고쳐야 돼? for로 고쳐야겠습니다. C번 Fred recovered from his illness in 3 days. 자, Fred는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In 3 days. 3일 이후에 회복된 거죠. 3일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회복된 거지. 전치사 in이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3번 이는 시간의 경과거든. 자, Fred는 3일이 경과한 후에 병에서 회복되었다가 맞겠습니다. 그러므로 in을, 이는 맞죠. 자, D번 보시겠습니다. Fred built the beautiful house for 6 months. 자, 이 D번이 되게 헷갈리는데 잘 봐. Fred built the beautiful house. Fred는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For 6 months. 6개월 동안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자, 처음 보시겠습니다. 여기 봐봐.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Fred는 6개월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6개월 동안 집을 지었는데, 완성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해석상 어떻습니까? 완성됐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기억나? 기억이 안 나시면 잠깐 처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거 봤었잖아, 그치?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She solved the problem in 뒤에 뭐 있었죠? 5 minutes 했었나?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그녀는 solved 해결했습니다.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In 5 minutes 5분이 경과한 후에 해결했지. 문제를 풀었지. 하지만 for를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녀는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5분 동안. 이때 for는 뭐니? 기간이지.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바로 이 문제 그 문제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자, Fred라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집을 6개월 동안 지었다가 아니라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완성했다는 거지. 해석상, 즉 완성의 의미가 있으므로 for를 뭐로 고치겠습니까? in으로 고쳐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즉 이는 뭐니? 시간의 경과한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것, 완료된 것도 강조하는 거야. 시간의 경과 플러스 완료를 같이 의미할 땐 for를 썼고 in을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말이죠. 프레드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처럼 완성됐다, 완료됐다는 것을 표시할 땐 for를 썼고 in을 써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for를 in으로 고칠 수 있어야겠다. 외대 기출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Fred drew the large circle for 30 minutes. 30 seconds. 보자. Fred는 drew the large circle for 30 seconds. Fred는 30초 동안 커다란 원을 그렸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30초가 경과한 후에 원이 다 완성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클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30초 동안 원을 완성을 여기까지만 아니야? 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는 시간의 경과뿐만 아니라 완성,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n을 뭐로 고쳐야, for를 in으로 고쳐야지 맞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정리해보자. in은 뭐라고? 시간의 경과뿐만 아니라 종료, 완료된 것을 표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Choose the one that is not grammatically correct.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골라주세요. 먼저 1번 보시면 My friend coughed for more than 10 minutes. 내 친구는 10분 이상 동안 기침했다. 그래서 뭐니? 일정한 기간 동안 기침한 거지. 10분 이상이 지나고 나서 기침을 시작한 게 아니죠. B번 보시겠습니다. My friend walked in the park for 30 minutes. 내 친구는 공원에 걸었습니다. 30분 동안. 30분이 지난 다음에 공원을 걸었다는 게 아니잖아. 30분 그 기간 동안에 공원을 걸은 것이죠. C번
My friend was kicking the wall for half an hour. 내 친구는 was kicking the wall. 벽을 차고 있었습니다. For half an hour. 30분 동안 벽을 찼지. 그 기간 동안에 벽을 찬 거잖아. 30분 이후에 벽을 찬 게 아니죠. 그 다음에 My friend built a house for 3 months. 내 친구는 3개월 동안 집을 지었다. 뭐니? 3개월 동안 집을 졌는데 집이 완성되었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보일 때는. in을 쓰면 어떻습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집을 완성한 거지. 시간의 경과나 완료죠. 답은 D번에 for를 뭐로 고치겠습니까? in으로 고쳐야지 맞겠습니다. 다음 문제. My friend was reading a book. 내 친구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for 3 hours. 30분 동안 책을 읽었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9번과 10번 모두 다 외대 문제인데 바로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려보도록 하자. 저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있잖아. 뭐뭐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할 때는 뭘 쓰면 되겠습니까? for 쓰면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뭐가 되었다. 즉 동작의 완료가 될 때는 뭘 쓰겠습니까? 전치사 in을 쓰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겠고 실제로 전치사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데 나왔다면 보통 대부분 다 틀려. 알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자꾸 반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말이죠. 거의 예문이 대부분 비슷해서 그 예문을 통해서 속달하면 금방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30분 동안 기침했다. 그는 30분이 지나서 그림을 다 완성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 오케이.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A번 보시면은 Where is your school? It is about 30 kilometers blank east of Seoul. 자, 답은 몇 번일까? Where is your school? 학교 어딨냐? It's about 30 kilometers to the east of Seoul. 서울의 동쪽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어 라는 말이죠. 답은 C번인데 자, 밑에 C번에 적습니다. 숫자를 표시하여 거리가 떨어져 있음을 표시할 땐 to를 쓴다. 숫자를 표시하여 거리가 떨어져 있음을 표시할 땐 to를 쓴다. 그래서 to임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숫자를 표시해서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시할 땐 다른 거 쓰면 안 되고 to를 쓴다.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You know, this project is a very blank budget. Yes, I know. We'll either have to accept the loss or find a way to cut costs. A가 얘기합니다.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this project, 이 계획은 is already 이미 예산을 초과했어. Yes, I know. 그래, 나 알고 있어. We'll either have to accept the loss. 우리는 그 손실을 받아들이건 or 아니면 find a way to cut costs.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 해석상 어떻습니까? 예산이 초과되는 것이죠. 예산이 초과되다. 답은 A번 되겠습니다. over budget. 라는 것은 예산이 초과되다. over budget. 벌써 over는 뭐니? 뭐뭇을 넘어서는 것이죠. over budget. 예산이 초과되다. be over budget. 예산이 초과되다. 읽어보자. be over budget. 다시 한번 더. be over budget. 오케이. 뭐 B번 아시겠죠? either A or B지. 자,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fire department? Yes, it's on the next block on your left. 답은 on 되겠습니다. 자, 또 받아 적습니다. on은, 전치사 on은 길이나 강처럼 길게 뻗어 있는 곳에 어떤 지점을 말할 때 전치사 on은 길이나 강처럼 길게 뻗어 있는 곳에 어느 지점을 말할 때 전치사 on은 길이나 강처럼 길게 뻗어 있는 곳에 어떤 지점을 말할 때 또는 호수나 바다 옆에 장소를 말할 때 씁니다. 또는 호수나 바다 옆의 장소를 표시할 때도 전치사 on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전치사 on은 말이지 강이나 길처럼 길게 뻗어 있는 장소의 어떤 지점을 표시할 때나 강이나 호수, 바다 따위에 옆에 있다라고 할 때 전치사 on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해석해보자.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fire department? fire department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네, 그곳은 on the next block on your left. 왼쪽으로 해서 다음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Do you ever dance? Do you ever dance like that in public? Certainly not. That would be my dignity. 자, 해석해보자. Do you ever dance like that in public? 자, 공공장소에서 그처럼 춤을 춰본 적이 있습니까? Certainly not. 물론 아닙니다. That 그것은 would be blank my dignity. 나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beneath my dignity라는 것은 나의 위엄을 손상시키다. 전치사 beneath를 쓰고 있습니다. beneath one's dignity 뜻은 누구의 위엄을 손상시키다. beneath one's dignity 수고거든요. beneath one's dignity 누구의 위엄을 손상시키다. 자, 우리 beneath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 beneath one's dignity. 한 번 더. beneath one's dignity. 오케이. 자,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Saying that James drives a brand new Lincoln, he must have much money. No, he talked his father blank the car for himself.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into buying. 오케이. 자, 그런데 있잖아. 이걸 해석하기 전에 먼저 잠깐 칠판 보시고 풀이하시겠습니다. 자, 덕후란 동사의 형식은 처럼 세 가지로 보통 씁니다. talk, 사람 into ing, talk, 사람 out of ing, talk, 사람 around to ing. 또는 ing를 써보자. around to ing. 이 덕후란 동사처럼 세 가지 형식으로 쓰는데 보통 talk는 우리가 말하다 자동사로 알고 있죠. 자동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O 형식 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형태를 먼저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덕후란 동사가 자동사로서 보통은 목적을 취하지 않지만 O 형식 동사로 쓸 수도 있다. 즉 타동사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의 차이점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중요하거든. 오케이, 잘 필기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해석할 때 누군가를 설득해서 뭐뭐하게 하다. 받아줬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서 뭐뭐하게 하다. 두 번째, talk, 사람 out of ing는 뭐죠? 누군가를 설득해서 하지 못하게 하다. 누군가를 설득해서 하지 못하게 하다. 하게 하다, into, out of, 하지 못하게 하다. 자, 다음에 round to 명사는 말이지. 앞에 있는 into하고 round to는 거의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해석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 누군가를 설득해서 뭐뭐하게 하다는 talk 사람 into 또는 talk 사람 round to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설득해서 뭐뭐하게 하다. 설득해서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자. talk 사람 into talk 사람 out of talk 사람 round to 이때 into, out of, to 모두 다 전치사입니다. 뒤는 반드시 ing, 동명사 만들 수가 있겠다. 자, 이제 15번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보도록 하자. 집중하시겠습니다. saying that 밑줄 가보자. 수거죠. 뭐뭐 하는 것을 보니까 saying that 뭐뭐 하는 것을 보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saying that James drives a brand new Lincoln. 제임스가 신차 링컨을 운전하는 것을 보니까 He must have much money. 그는 돈이 많음에 틀림없어. No, 그렇지 않아. He talked his father. 그는 그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답은 1번이네요. into buying the car for himself. 차를 사도록 시켰어 라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A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lk 사람 into ing, talk 사람 out of ing, talk 사람 round to ing. 자, 보통 talk란 동사는 뒤에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talk 사람 into ing, talk 사람 out of ing, talk 사람 round to ing. 만약에 B번을 답으로 선택한다면 뭐니? round to by름으로 고쳐야 돼. buying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B번에서 by를 buying으로 고치면 B번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16번 문제 보시죠. 16번. Please be advised that we don't simply subtract the beginning date blank the ending date to count the number of days in paid break. 자, 답은 뭘까요? 답은 몇 번이야?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subtract란 말 보이죠? subtract A from B거든. 밑에 적습니다. subtract A from B. subtract A from B. 자, B로부터 A를 빼다란 말이죠. subtract A from B. B로부터 A를 빼다. 그래서 답은 from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subtract A from B. 읽어보자. subtract A from B. 한 번 더 subtract A from B.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석하기 앞서서 please be advised that 밑줄 그어보세요. 무슨 뜻이죠? that 이하를 명심하라. please be advised that 이라는 것은 that 이하를 명심하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that 이하의 충고를 받아라 라는 말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that 이하를 명심하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Please be advised that. 같이 읽어보시죠. Please be advised that. 한 번 더. Please be advised that. 자, 그리고 해석하기 앞서서 맨 마지막에 the number of days in paid break 밑줄 그어보자. The number of days in paid break 무슨 말이죠? 유급 휴가 날수, 유급 휴가 날수, 유급 휴가의 날수를 말하는 것이죠. The number of days in paid break. 유급 휴가의 날수.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전체 문제를 해석해보자. Please be advised that. that 이하를 명심해주세요. We don't simply subtract. 우린 단순히 빼지 않습니다. The beginning date. 오케이. The beginning date. 첫날이죠. From the ending date. 마지막 날로부터 첫날을 빼지 않는다. To count the number of days in paid break. 우리가 유급 휴가 날수를 셀 때 휴가 마지막 날에서 시작하는 날을 단순히 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런 말이다. 그치? 자, 중요수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subtract A from B 하고 please be advised that 정도. 그리고 어휘로서는 유급 휴가의 날수, the number of days in paid break 이런 정도를 다 암기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en the woman walked in the classroom from the corridor, all the students rose as one and applauded her for having run in the Boston Marathon. 자, 이거 다 전사니까 뭘 답을 써야 될까? 자, 17번의 답이 몇 번일까요? 우선 문법적으로 따지면 말이지. in 전치사 뒤에 the classroom 명사했습니다. 통과. 이번에 from 전치사 다음에 corridor 복도 명사했죠? 통과. 이번에 as 전치사 뒤에 one 명사했지? 통과. 이번에 for 전치사 뒤에 having 명사했죠? 두 명사했죠? 통과. 자, 문법적으로 다 맞는데 답은 몇 번일까요? 해석해보자. When the woman walked into the classroom, 그 여성이 교실로 들어왔을 때, from the corridor, 복도에서부터 교실로 들어왔을 때, 보통 말이죠. 안으로 들어가다 할 때는 말이죠. in 쓸 수 없고 into를 써야 돼. 역시 시험에 잘 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온 거지. 이 뜻이죠. 교실 안에서 계속 걸었던 게 아니잖아. 교실 안에서 계속 걸었다면 walk in the classroom 맞겠습니다만 복도로부터 교실로 온 거지.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into를 써야겠습니다.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여성이 복도로부터 교실로 들어왔을 때 all the students as one, 모든 학생들은 하나로서 rose, 일어섰다. 그리고는 applauded her, 그녀를 환영했다. for, 왜 환영했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having run in the Boston Marathon,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달렸기 때문에 모두 다 applaud 한 것이죠. 이때 프로는 뭐야?
이 이유를 표시하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처럼 이 이유를 표시할 땐 for를 써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유 표시할 때 out of를 쓸 때도 있었죠. 그 뒤에 뭐 있었을 때? 읽어보자. envy, curiosity 처럼 추상 개념, 감정 표시 추상 개념이 있을 땐 뭘 써야 돼? out of를 쓰는 것이죠. 또 언제 뭘 씁니까? through 쓸 수 있지. 그때는 보통 뒤에 뭐 나오죠? 소홀, 실수 이런 말이 나오죠. carelessness, neglect. 이해되시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일반적으로 이 이유를 표시할 땐 전치사 for를 쓰는데 가끔 out of 쓸 때 있습니다. 그 뒤에 명사가 뭐라면 추상 개념일 때. 또 through 쓸 때 있습니다. 그 뒤에 개념이 뭐라면 소홀, 무시, 태만일 때 쓸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빈칸 넣기 문제인데, 답은 뭐 금방 18번의 답은 D번이다. 왜? get rid of지. 제거하다잖아. get rid of. 뭐뭇을 제거하다. 이때 of를 뭐라고 하죠? 제거 박틀의 of라고 아까 봤었죠. get rid of. 오케이. 자, 18번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environmentalist, 환경 보론자들은 say 말합니다. It's possible, 가능하다고. To find alternative ways, 대안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To fight malaria, 말레리아와 싸울 수 있는. 그리고 get rid of DDT, DDT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Once and for all, 무슨 말이에요? Once and for all. 완전히란 말이죠. Once and for은 완전히, 완벽하게 DDT를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이죠. Once and for all. 이것도 중요한 수고 되겠습니다. Once and for all. 완전히. 읽어보자. Once and for all. 한 번 더. Once and for all. 오케이. 자,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9번도, 블랭크 앞쪽에 derived 보이죠? deprive. 단번이 B번이지 뭐. be deprive. deprive A of B잖아. 그치?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즉, deprive는 뒤에 전치사 of가 있어야겠죠? 해석상 뭐뭇을 없애다, 제거하다 할 땐 전치사 of를 동반하지. 왜 of는 뭡니까? 제거, 박탈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거 잠깐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Many of us believe that a man without an education is an unfortunate victim of adverse circumstances, deprived of one of the greatest 20th century opportunities. 자, 해석하기 앞서가지고 두 번째 줄에 deprived는 뭐니? 과거 분사지. 뒤 목적 없잖아. 원래 deprive A of B인데 A가 없이 그냥 of만 나왔잖아. 그치? 그러므로 deprived는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제거된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빼앗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을 읽고 해석해보자. Many of us, 우리들 중 상당수는 believe that, 대디를 믿고 있습니다. A man without an education,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is an unfortunate, 불행한 victim, 희생자다 of adverse circumstances, 불리한 환경의 불행한 희생자다. Deprived, 빼앗긴 of one of the greatest 20th century opportunities. 자, 위대한 20세기 기회 중에 하나를 빼앗긴 불행한 환경에 재수없는 희생자이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장에서 해석할 때 주목할 것은 바로 deprived였었죠. 빼앗긴에서 과거분사 수동태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시면은 Many of us, 우리들 중 상당수는 believe that, 대디아를 믿고 있습니다. A man without an education, 교육이 없는 사람은 is an unfortunate victim, 불행한 희생자라고 of adverse, 불리한 circumstances, 환경의 불행한 희생자라고. 그 이상태는 어때? deprived, 뺏겼죠. 뭘 뺏겼습니까? of one of the greatest 20th century opportunities. 위대한 20세기의 기회 중에 하나를 뺏겼죠. 뺏긴 unfortunate victim이다. 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빈칸 넣기 문제는 답은 뭐 금방 C번의 4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blame A for B지. A를 비하다고 비난하다. blame A for B. A를 비난하는 거지. 왜? 이유가 뭐니? for. 이처럼 이유를 표시할 땐 for를 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blame A, A를 비난하다. for B, B 때문에. blame A for B. 암기하시겠습니다. 자, 20번을 해석하기 앞서가지고 여기 또 쓰고 있습니다. one-sided presentation. 밑으로 가보자. one-sided presentation.
one-sided 일방적인 presentation 표현, 일방적 표현, one-sided presentation 일방적 표현. 자, 20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Critics 비평가들은 blame the documentary documentary를 비난합니다. For its one-sided presentation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일방적 표현 때문에 비난한다. 자, 21번 보시겠습니다. What is it that you are living for? 이때 is it that은 뭐죠? 의문사를 강조하는 것이지. 보통 의문사를 강조할 땐 뒤에 뭘 쓸 수 있습니까? is it that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의문사를 강조할 땐 뒤에 뭐가 나온다고? is that이 나온다. 우린 기초과정에서 강조 구문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의문사 뒤에는 is it that을 쓸 수 있다. 알겠지? 다시 말하면 의문사 뒤에 is it that이 나오면 뭐니? 강조야.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is it that 빼면 뭐야? What you are living. 너 왜 사냐? 이런 말이죠. What for? What for? Why지? 너 왜 사니? A life without a goal. 목표 없는 인생은 is a life wasted. 목표 없는 인생은 낭비된 인생이다. 왜 사냐니까 말이죠. 목표가 있어야겠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거나 what for는 why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읽어보자. What for? A life without a goal. 자, 목표가 없는 삶은 is a life wasted. 낭비된 삶이다. 목표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what 다음에 is it that 이라는 것은 의문사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다. Who is it that? What is it that?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I haven't seen your brother lately. 최근에 네 동생을 못 봤어. He went to Tokyo. 도쿄 갔어. 사업차. 답은 뭡니까? On business. 답은 D번 되겠습니다. On business. 자, C번은 답이 될 수 없을까요? On his business? 안 되지. 사업차라고 할 때는 on one's business. business 앞에 술격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on business만 쓸 수 있어야겠다. on business. 읽어보자. on business. 오케이.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Manufacturers often sacrifice quality. 이거 뭐야? Sacrifice A for B지? 밑에 쓰시겠습니다. Sacrifice A for B. B를 위해서 A를 희생하다. Sacrifice A for B. B를 위해서 for B. B를 위해서 A를 희생하다. Sacrifice A for B. 읽어보자. Sacrifice A for B. 한 번 더. Sacrifice A for B. 오케이. 자,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For a larger profit margin. 가능하죠, 이거. Sacrifice A quality. For 다음에 a larger profit margin. Sacrifice A for B 형태가 맞죠? 답변에서 A번이 되겠습니다. 자, B번은 맞았을까 틀렸을까 보자. In place of to earn more money. 벌써 맞겠죠? of는 뭐니?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 to earn, to 부정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겠지. 자, C번 보시면 Go gain more quantities of money. 벌써 맞갔어. 왜냐면 말이죠. 앞쪽에 sacrifice라는 이미 동사 있지. 근데 뒤에 또 어떻게 또 go란 동사 있어. 그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앞에 이미 sacrifice라는 동사 있는데 뒤에 또 go란 동사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 자, C번 땡. D번에 and 그리고 instead earn a big amount of profit. 이거 뭐야? 이거 가능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Manufacturers. 자, 제조업체들은 often 종종 sacrifice quality. 질을 희생합니다. and 그리고 instead 대신 earn 얻습니다. a bigger amount of profit. 보다 많은 수입을 얻습니다. 아, 문제를 잘못 냈나요? 오케이. 자, 답은 그래서 A번이고 D번은 답이 될 수 없다. 왜 답이 될 수 없을까요? 내가 문제를 잘못 냈으니까 일단 억지로도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까? 아, 그거구나. profit 보이죠? profit. 자, 많은 양 할 때, 자, amount 앞에, amount profit. 많은 양이지. 이게 많은 양이잖아. 그치? 근데, amount는 big로 쓸 수 없고 뭘 써야 돼? large를 써야 돼. large amount. 아까 비슷한 거 있었었는데, 뭐 있었죠?
small과 관계 있는 거 있었었는데? 아, salary 있었구나. 그치. 알고 있었습니다. small salary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large amoun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large amount. 그래서 big로 뭐로 붙여야겠습니까? larger로 붙여야겠습니다. larger.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맞는데 형용사 때문에 틀린 거구나. 그치? larger amount를 써야지 맞겠습니다. 오케이. 자, 2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일단 24번이면 반을 넘겼지, 그치?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We should congratulate that birthday at a restaurant. 벌써 틀렸죠? congratulate 라는 동사의 목적은 뭐니? 사람이 써야겠죠. 근데 that birthday는 뭐니? 기념일이죠. celebrate로 고쳐야겠습니다. congratulate 없애버리고 celebrate라고 쓰시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5번, 전형적인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